주단추남 결국에는 급반등이네요.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이버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하단 선수 불기둥 오랜만에 불기둥에 대한 부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과 외국인 애들도 결국에는 이제는 달라질래요 모습, 이제는 좋아질래요 모습, 이제는 너무나도 플랫폼 기업들이 하락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서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바짝 당겨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에서 사모에서 잡아주는 이런 어떤 부분은 굉장하죠. 그래서 일별 상황을 보면 기관들도 이렇게 또 잡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자, 10월선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리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올려주고 수급에 대한 부분 올려주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재차 반등에 대한 모습이 자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가격선 재차 반등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네이버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네이버에 대한 부분 자 결국에는 자 이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자 보면 5% 넘게 반등한 네이버 카카오 일시적인 상승 3분기 실적 일시적인 상승은 아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실적 자 우리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대외 악자 만나면서 연일 네카 주가가 이렇게 5% 넘게 상승하는 이런 어떤 부분 이 형들 진짜 어떻게 이게 플랫폼의 레전드 기업이 됐는지 참 대단한 형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한 달간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렸고 금융당국이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규정하면서 영업에 제동을 걸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두 회사의 이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하면서 이런 부분. 그래서 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네이버 주가는 45만 4천 원에서 37만 3천 원까지 하락했었던.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게임주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게 성장주가 어느 순간에 좀 너무나도 좀 많이 하락했었던 정말 많이 하락했었던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자 오늘 주가 반등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인터넷 기술주의 반등이 두드러지는 그래서 홍콩 지주의 알리바바 그래서 7.28 급등한 이런 부분 이제는 다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시장을 엄청나게 개척하는 자 보비어 네이버는 해외 사업 실적 가시화에 따라 사업 가치를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올해 네이버 실적은 매출액이 6조 8,126억 원, 영업이익이 1조 3,644억 원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어떤 부분. 이 정도는 어마어마하죠. 와, 매출이 6조 8,126억 원. 와, 영업이익률이, 형들아,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0% 되나, 이거 어마어마해, 자, 인터넷, 야, 형들아, 영업이익률이 그 19.86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팔면 19만 원 나오고, 앞서서는 100만 원 팔면 22만 원. 저기 어디 뭐 어디 그 경기 민감주 보면 100만 원 팔면 3만 원, 2만 원 남는데 19만 원 나면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익률이 많이 남아야 돼. 뭐 ROE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뭐. 자, 그렇게 해서요. 보면 우리의 주가에 있어서 네이버도 강한 어떤 모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검색과 DA 광고, 트래픽 증가와 성과형 광고 호조에 따라서 하반기에 고성장성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커머스 판매자에게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자,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머처스 솔루션, 베타 테스트 도입과 이마트 신선식품 장보기로 시작으로 시장 대비 높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밸류에이션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골목상권 이슈와 관련된 커머스 매출과 금융 규제에 관련된 핀테크 매출 비중이 낮다는, 지금까지 보수적이었던 국내 사업 확장 대신 해외 사업에 집중하면서 웹툰과 클라우드의 본격적인 성장과 메타버스 글로벌 진출의 수익성이 가시화가 예상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자, 다시 한번 좋아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해서 네이버가 좋아질 수 있겠죠. 이 곤매대도 도망가야지 보면 도망갑니다 보면.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도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 그 주린이분들이 많이 이렇게 놀라셨을 겁니다 보면. 근데 이게 다 경험이 위대한 투자자의 어떤 성장의 길로 가는 하나의 우리가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보면. 위대한 투자자가 되려면 엄청난 많은 시장에서의 음복 맞고 힘들고 좌절하고 그런 경험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게 맞죠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이상적인 기업은 자본 수익률이 아주 높고 수익을 동일한 수익률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어떤 얘기. 정말 어떤 짤리 뭔가,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고대 동일한 수익률로 사업에 재투자하면 그거 막 복리의 효과로 배가 되고 배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 근데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어떤 기업이 돼요. 아이고, 네이버에 대한 부분, 네이버 얼마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좋냐 형들아. 인터넷으로 먹고 사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보면.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요 부분 볼까요? 높은 지능은 자만심을 불러오는 원흉이다.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자만심은 안 와도 되겠네요 보면. 그런 어떤 부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 섣불리 나서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면 높은 지능은 투자자에게 강점이 될 것이다. 우리 짤리먼거 형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먼거 형, 자, 높은 지능은 자만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난 똑똑해 막 높은 막 IQ 막 1500 이상 뭐 높은 자만심을 항상 따라올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섣불리 나서지 않고 사력 있게 행동한다면 높은 지능은 투자자에게 강점이 될 수 있다 보면.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면서
항상 그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는 게 시장. 그래서 이 시장에 있으면 막 모든 게 다 내 생각대로 될 것만 같은 그런 게 생각이 드는데 또 꼭 그런 말 아니죠. 항상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월북에서 다시 한번 바닥선에서 들어올려 주는 네이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플랫폼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그 많이도 과도한 낙폭 과대죠. 보면 반발 매수세도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형들아. 파이팅 하세요. 자, 아이카페에서 좀 발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